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하나 이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누구든지 견디기 힘들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이나 정서적 의미가 있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이다. 부정적 경험에 의해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 일상에서도 자신의 각성 상태를 높여 환경적 자극과 정보에 대해 위험을 감지하는 감각이 지나치게 발달되어 극도로 예민해진다. 심한 경우 환경적인 모든 자극과 정보에 대해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잘못된 회피나 도피, 얼어붙기 등의 방어 행동을 촉발하게 된다. 이러한 잘못된 지각과 방어 행동으로 인해 뇌가 각성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 상태가 오랫동안 반복되거나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뇌는 불안을 일으키는 감정적인 중독 상태를 만들어 불안을 아주 친한 친구로 받아들여 불안과 자신을 하나로 만들어버린다. 불안과 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뇌가 불안한 감정을 상시적으로 유지시키는 중독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뇌는 부정적인 중독 상태에 비정상적인 항상성과 기저선 상태를 만들면서 불안한 상태를 원래의 정상적인 항상성으로 착각하게 된다. 잘못된 기저선이 형성되면 이후에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미세한 자극과 신호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중요한 것은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인간관계 등의 건강한 사회적 자극과 신호에 대해서는 반응을 약하게 하거나 차단해 버린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심한 경우 긍정적인 자극과 신호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신체를 무감각하게 만들거나 무기력한 상태를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자원을 반쪽만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신에게 필요한 긍정적 자극과 신호는 차단시키고 부정적인 자극과 신호를 우선해서 사실로 받아들이는 착각을 일으켜 부정적인 신경회로를 우선적으로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자원을 거꾸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 자신의 자원을 반쪽만 사용하거나 거꾸로 사용하게 되면 부정적인 상태에 점점 중독되는 패턴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체를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 발작을 할 때 자신의 신체 감각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지나친 긴장을 하거나 운동선수가 중요한 경기에서 각성과 불안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 신체를 통제하지 못해 운동 수행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것도 같은 원리이다. 이렇게 위험하지 않는 일반적인 자극과 신호에 대해서도 오로지 위험에만 초점을 맞추는 편향적인 관점을 만들어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면서 실제 사실이 아닌 부정적이고 편향된 지각과 반응이 최소한 본인에게는 절대적인 사실로 굳어지게 된다. 우리의 뇌는 원래 편향된 지각과 부정적인 반응을 바로 잡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나쁜 감정에 중독되어 있는 뇌는 그러한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트라우마로 인해 불안장애가 생기면 뇌의 정상 기능인 안전과 위험을 구별하는 일을 맡고 있는 편도체를 과잉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라우마로 인해 편도체가 과잉 활성화되어 공포와 불안한 감정에 중독된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안전과 위험에 정상적으로 지각하고 반응하는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다. 뇌가 트라우마로 인해 공포와 불안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
안전과 위험을 정상적으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불안을 가라앉히는 소거 활동이 방해를 받게 되면서 마음이 정상적인 안정 상태로 회복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불안한 감정에 중독된 뇌가 위협 자극으로 인하여 불안을 소거하는 작업에 방해를 받게 되면 환경적인 신호나 자극의 위협 가치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필요 이상의 과잉 반응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뇌가 착각을 하여 과잉 활성화된 반응을 소거하지 못하고 지속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모두 사용해 버리게 되면 정작 중요한 창조적인 사고나 집중, 학습, 계획, 인간관계에 사용할 에너지가 고갈되어 산만함과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 부작용을 겪게 된다. 그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쓰여야 할 자원과 에너지가 각성과 불안을 일으키거나 유지하는 데 과다하게 사용되면서 관련된 나쁜 전용신경회로가 구축되어 부정적인 중독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 상태가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중요한 화학물질이 과다 분비되어 조기에 고갈될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긍정적인 자극과 신호에는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뇌는 안전과 위험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호나 자극의 위협이 자신에게 해롭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면 소거를 통해 편도를 조절하여 위험의 의미를 약화시켜 안정을 유지한다. 이것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회복력을 유지시키는 내성과 응집력이며, 이러한 소거와 회복력, 내성과 응집력은 건강한 전두엽의 통합적인 조절 능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우리의 뇌를 건강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안전과 위험을 정상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불안한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 트라우마로 인해 불안장애가 지속되면 조절되지 않는 과도한 행동을 보이거나 인지적 회피, 도피, 얼어붙기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특히 초기의 위험으로 지각한 신호나 자극에 대한 회피 행동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며 강력한 믿음을 만든다. 이러한 행동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아주는 경험을 되풀이하게 되면 회피 행동이 습관화된다. 잘못된 회피 행동이 조건 형성되어 습관으로 굳어져 반복되면 어떤 문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거나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위험과 안전을 구분하거나 대처하는 부분을 배우지 못한다. 이렇게 습관적인 회피를 하게 되면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자극이나 사건이 현실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지적 회피는 더 강화된다. 그래서 회피가 안전과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잘못된 신념 체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부정적 자기 제한 신념과 불안한 감정 상태에 중독된 경계를 갖게 만드는 뇌의 메커니즘이다. 회피적 반응이 중독된 습관으로 굳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성적 뇌인 전두엽의 역할이 줄어들었거나 상실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자신의 세상 모형을 심각하게 생략, 왜곡, 일반화시키거나 편향시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만나지 못하는 좁혀진 경계와 안전지대를 만들어 그 속에 갇히는 선택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트라우마에 의해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하게 편향된 세상 모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판단 편향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사건이 일어나는 가능성을 더 높게 볼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예상하는 편향이 생긴다. 왜곡과 판단 편향이 심해지면 외부적인 자극이나 신호가 없어도
스스로 부정적 상황을 예상하여 예상에 의한 스트레스까지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부정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낮더라도 부정적 결과를 마음에 시각화하여 위험의 유의성과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만약에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어 심한 불안장애를 겪게 된다. 가정에서 애착과 라포의 대상인 부모로부터 폭력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면 건강한 멘탈 상태가 붕괴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정상적인 관계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이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자신을 지킬 힘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는 폭력은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자극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며 불안한 정서를 갖게 된다. 이 불안한 정서를 자신의 기저선으로 착각하여 항상성이 엉뚱하게 설정되면 항상 불안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트라우마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메커니즘이며 우리가 멘탈에 대한 공부와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